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퇴근 시간대 많이 듣는 방송이 서울교통방송입니다. TBS죠. 서울교통방송. 이 교통방송에서 교통정보만 알려주어야 할 텐데 이 정치, 시사 문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편향성은 아마 다른 어떤 방송도 심할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방송이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정당을 편드는 건데 이게 과연 법으로 허용되느냐.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등장한 이후에 이 편향성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가 있을 텐데 거기도 야당이 있을 텐데 뭘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범법일 텐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왜 법적 제재가 시도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참 의문을 들던 차에 오늘 조선일보에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이란 제목의 글이 나왔는데, 이걸 쓴 사람이 바로 서울시 교통방송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예요. 이준호 씨인데 아주 제대로 걸린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제대로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보고도 이 방송 심의기구라든지 이 수사기관에서 손 놓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요새 공무원들 직무유기 하면 큰일 납니다. 공무원들이 요새 주로 구속되고 벌 받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권남용입니다. 또 하나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걸리지 않으려면은 이준호 씨의 이 귀고문을 가지고 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 당사자들이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TBS 교통방송은 국내 최고 수위의 정치방송국이 되었다. 특정 정파를 대변하고 갈등을 부추겨 성과를 올리던 딴지일보 총수가 지금 공영방송 T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다. TBS는 종합편성이 아닌 특수 목적으로 허가되었고 직원들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니. 현행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하게 규정한다. 그래서 의도적인 정파 프로그램 제작은 당연히 범법행위다. TBS는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고 정치 권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다. 제작 책임자인 PD와 기자직은 합쳐 100명이 안 된다. 모바일 교통정보 검색이 보편화된 오늘날 교통정보 중심 방송만을 고집할 수 없겠지만 중앙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전문성에서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2006년 12월 교통방송본부장에 임명되면서 정치방송을 금지시켰다.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 시절이 가만 보니까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이구만요. 대신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속에 생활정보에 충실하도록 했다. 서울시장이나 시의회 다수당은 4년마다 바뀔 수 있고 임명권을 무기로 하여 그때마다 강요된 다른 정파의 방송을 해야 한다면 TBS란 조직과 구성원의 처지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2017년 12월 언론인 연말 모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기회에 간곡하고 분명하게 나의 의견을 전했다. 딴지일보가 어떤 시각의 방송을 했든 상관할 바 아니지만 동일한 형태로 공영방송인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공영성을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공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TBS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성취와 문재인 정부의 정파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2011년 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 임명된 본인의 후임자는 석 달 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 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고, 그 빈자리는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 20년 이상씩 봉직하면서 그 지위에 오른 간부들을 업무 능력 낙제점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무더기 해임한 조치에 대해 당시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박 시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었다. KBS도 MBC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치 언론인 노조위원장이 사장에 기용되면서 공영성은 물론 정체성마저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KBS에서는 공개적으로 강한 정치 편향성을 표출하던 개그맨이 시사 프로그램을 맡아 노골적인 친북 성향까지 드러내어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방송 언론의 황색화 도미노가 어디에서 끝날지 두렵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 서울시 교통방송에 전화를 하십시오. 왜 그렇게 편향 방송을 하느냐. 제발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 주기 바란다. 듣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당 소속이니까 당연히 총선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국가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전략,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으니까 전략을 2016년 4월 총선에 점해가지고 당시의 새누리당에 전해주었다는 것이 징역 2년 선고를 결과했습니다. 징역 2년. 그러니까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면 대통령이라도 징역 2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입이 확정된 김해 공항 확장 안과 다른 지금 안을 만들어서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아니냐 하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이 교통방송의 정치화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이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교통방송의 허가 조건과 완전히 다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2011년 이후니까 8년 아닙니까? 8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이 작태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 서울 시민이죠.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운동 해주고 있고 문재인 정부 선전해주고 있는 이 서울시 교통방송을 매일 들으면서도 시민들이 항거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의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서울 시민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해먹기 참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돼버립니다. 침묵하는 다수라고 하는데, 침묵하면은 다수는 다수인데 이 행동하는 소수가 끌고 가는데 그냥 질질 끌려가고 맙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역사를 움직입니다. 이 행동하는 소수가 침묵하는 서울 시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박원순, 문재인을 위한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래도
전 대표 이준호 씨가 오늘 결정적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 기고문이 어떤 여파를 만들어 가느냐. 이 기고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수사나 조사나 저항운동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시험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줄 정권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